안녕하십니까. 명품 변호사 TV의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책 읽어주는 변호사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책은 승자의 DNA라는 책인데, 영국의 이런 전쟁사를 오랫동안 연구하신 앤드루 로버츠라는 분이 이 책을 쓰셨는데, 여기에 10명의 승자가 나와요. 승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에서 항상 승자만 될 수는 없죠. 승자가 되기도 하고, 패자가 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인생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자질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도 하나의 배울 점이긴 한데, 이분은 전쟁사가다 보니까 전쟁에서 리더가 됐던, 승리를 했던,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과연 승자들은 어떤 DNA를 가지고, DNA라는 건 어떠한 자질을 갖고 있느냐라는 얘기가 되겠죠. 제가 과거 법무관 생활을 했을 때 요건 법무관실에서 근무를 했어요. 한 1년 동안. 거기는 제가 근무한 사무실과 그 다음에 도서관이 같은 층에 있었고, 그래서 쉽게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많이 봤던 게 이제 전쟁사에 관한 거였어요. 아무래도 군이다 보니까 인류가 전쟁사잖아요. 예전부터 인류가 국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자기 부족이나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고,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인류가 문명화된 이후로 거의 없었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전쟁이 나오고 있는데, 자, 전쟁이 왜 날까? 그걸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왜 패배를 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로버츠 교수가 영국 사람이다 보니까 대부분 영미계에 있는 사람들은 좀 좋게 묘사가 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독일과 그 다음에 러시아에 있는, 여기 이제 나오는 게 히틀러와 스탈린이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영미계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좋게 평가를 한 게 나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분들이 누가 있냐면요. 여기 목차를 보게 되면은, 일단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폴레옹과 드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 있었던 사람은 처칠하고, 그 다음에 넬슨 장군, 그 다음에 대처 총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는 마셜 장군하고 아이젠하워 장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틀러와 스탈린이 이 책의 승자의 표본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를 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여러 가지 책이나 자료를 보고서 알 수 있다,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단점도 있죠. 근데 장점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게 리더가 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역사에 이렇게 기록에 남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앤드루 로버츠가 제시하는,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의 자질은 뭐냐, 이렇게 해서 책 뒤에 요약을 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책 읽어주는 변호사의 독자분들에게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일단은 우리 지도자가 되든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 또는 조직을 이끄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책에도 나오지만 많이 있어도 그걸 잘 배워서 적용하고 승리하는 사람은 또 일부예요. 근데 꾸준히 역사의 어떤 경험들, 지혜들을 배우려는 노력은 계속 이게 중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기 나오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첫 번째 뭐냐? 일단은 운이 중요해요. 운. 근데 운은 어떻게 할 수 없죠. 근데 운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된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운이 있다 없다를 얘기할 자격도 없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몰입이 필요해요. 몰입.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가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몰입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지도자의 자질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칠 같은 경우에는 기억력이 좋았고요. 나폴레옹은 문서 정리력이 좋았대요. 나폴레옹은 그 자기가 있는 말 위에서도 그 다음에 그 장막 안에서도 항상 정리했대요. 잠은 적게 자고 정리를 했고, 처칠은 그렇게 기억력이 좋았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신념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아무리 어떤 상황이 돼도 그게 허황되더라도 리더가 신념을 포기하는 순간 그 조직은 무너져요. 그래서 그리고 지도자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중요해요. 여기 이제 사건을 보게 되면 그 대처 총리가 포클랜드 전쟁할 당시에 다 반대했어요. 그 국무회의를 할 때. 근데 대처는 영국의 자존심을 살리고 어떻게든 이길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전쟁을 그 아르헨티나가 침공한 거에 대해서 바로 반격을 해서 아르헨티나를 몰아내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리고 이 대처는 본인이 암살 시도를 당해요. 근데 그 다음날 나와서도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국정을 수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리더는 정말 굳은 신념이 있어야 되고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문학적인 재능이 있어야 돼요. 이 문학적 재능이라는 표현보다는 더 좋은 표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대중과 소통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거를 잘 표현하고 이 표현하는 데 있어서 유머롭게도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도 맞춰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나 나폴레옹 같은 경우에는 하급 병사들과 소통하면서 엄청나게 친하게 지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엄청난 팬이 된 거예요. 그 나폴레옹. 근데 이 군인들이 그렇게 되면은 열심히 전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나폴레옹이 프랑스로 돌아갔을 때 전쟁하다가 이 사람들 투표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선거운동도 해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소통하는 능력이 리더들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또 뭐가 있냐면 그 근성이 필요해요. 근성이라고 표현하면 좀 애매하긴 한데요. 그 어떠한 목표를 가지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순간, 포기하지 않고 중요한 순간에 일격을 할 수 있는 결단력, 이것도 이 지도자로서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이 책은 주로 이제 전쟁사다 보니까 이제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승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승리를 하는 방법이 꼭 전쟁은 아닌 거예요.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라고도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도 않고 어떤 수단으로도 이기기만 하면 돼요. 외교든 뭐 어떤 다른 방법이 있든. 그래서 이 지도자로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근데 꼭 전쟁은 아니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판단력, 해안, 직관력, 통찰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가장 마지막에 중요한 거, 이거 없으면 지도자라고 할 수 없는데 책임감이죠. 모든 건 자기 책임이에요. 결단을 내릴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 결단에 대한 책임감도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자기가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십만 명이 죽고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감수하고 또 잘못되더라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근데 이 책에서 보니까 히틀러는 그 전쟁을 하는 와중에서도 대중들한테 드러나지 않고 그 숨어서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스탈린도 이 히틀러가 이제 갑자기 이제 러시아 침입하니까 도망갔어요. 사람들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책임져야 될 사람이 사라지는 바람에 초반에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데, 자, 이런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는 리더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 리더들의 특징은 제가 볼 때 우리 그 삼국지에서 볼 때 그 조조의 느낌이 나요. 조조는 뭐냐면 내가 세상을 버릴지언정 세상이 나를 버리지 하겠다, 이런 얘기를 도망가면서 한 게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리더들은 세상에 맞추지 않아요. 자기가 세상을 만들어요. 그런 신념으로 살고, 그 다음에 약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은 싫어해요. 그러니까 뭐 착한 사람이 하는 용서가 가장 가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되게 강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히틀러나 스탈린처럼
인류에 해를 끼치는 사람도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일반인과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종의 자기애가 강해요.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라고 하죠. 다른 사람이 죽고 다치고 하는 거에 대한 것보다는 자기가 다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더 민감하죠. 이거 우리가 소시오패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는 거 싫어해요. 자기가 잘나야 되고요. 중심이 되어야 되고 빛나야 되고 모두 다 자기를 주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과연 그 국민이나 조직원들이 과연 행복할까? 이런 생각할 때 저는 그건 꼭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도자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건 인성인 것 같아요. 인성이 중요하고. 근데 만약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죠. 어떨 때는 이러한 강한 리더가 필요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면 그래도 국민들을 보고 또 풍부한 감성을 가진 그런 리더가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승자의 DNA에서 우리가 배울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 또 나쁜 지도자가 오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쭉 사례들로 돼 있어서 읽기는 쉬워요. 예, 이 10명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역사를 잘 모른다면 한번 읽어보실만 하고요. 전쟁사가가 쓴 책이다 보니까 전쟁에서 이긴 사람, 어떻게 하면 이기나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서 쓰고 지도자의 자질을 평가한 거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책 읽어주는 변호사 승자의 DNA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